노후 자금 2억 5년 만에 사라진 이유. 그날 그녀는 통장을 바라보았다. 2023년 11월 늦은 밤, 정미정 씨는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으로 은행 앱을 켰습니다. 잔액 조회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화면에 뜬 숫자 384만 7,220원. 작은 신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5년 전 정확히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이 계좌에는 2억 1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성실하게 일한 대가, 퇴직금과 평생 모은 돈, 그 모든 것이 5년 만에 384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투자 실패? 아니었습니다. 사기? 당한 적 없습니다. 사치? 해본 적 없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성실하게 가족을 위해 살았을 뿐인데, 미정 씨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5년 전 그 시작점으로 기억을 되돌렸습니다. 일장 시작 희망으로 가득했던 은퇴 첫날, 2018년 11월 30일, 퇴직일. 정미정 씨,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병원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미정 씨는 22년간 근무했던 종합병원 행정팀을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62세, 정년 퇴직이었습니다. 사무실 책상 위에는 작은 케이크와 동료들이 모아준 꽃다발, 제2의 인생 응원합니다 라고 쓰인 카드. 미정 씨는 웃으며 감사 인사를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비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뭘 하며 살지?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걱정할 것 없어. 난 준비했어. 퇴근길, 그녀는 은행에 들렀습니다. 퇴직금이 입금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잔액 2억 1,245만 원. 2억 1,245만 원. 미정 씨는 화면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돈이면 적어도 10년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계산기를 두드리며 지하철 안에서 미정 씨는 스마트폰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2억 1천만 원을 10년으로 나누면 연 2,100만 원. 월로 따지면 175만 원. 나 혼자면 충분해. 아들은 이제 대학 3학년이니까 1, 2년 후면 취업할 거고, 그럼 독립하겠지. 5년 후면 국민연금도 나오고. 괜찮아. 괜찮을 거야. 하지만 그녀가 미처 계산하지 못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87세 어머니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질 것이라는 것. 아들이 예상보다 훨씬 오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몸도 늙어가고 있다는 것. 첫날 밤, 혼자 있는 집.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7시였습니다. 20평 남짓한 아파트. 이혼 후 15년간 아들과 단둘이 살아온 공간. 오늘부터는 이 집에서, 이 시간에 매일 혼자일 것입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 계란, 두부, 면모. 마트에 가야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인생이야.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것들 하면서 살아야지. 미정 씨는 노트를 꺼내 적어보았습니다. 은퇴 후 하고 싶은 것들. 여행, 제주도, 부산, 요가 배우기, 독서, 모임 참여, 봉사활동. 하지만 이 목록 중 그녀가 실제로 해본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2주 후 모든 것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2장 첫 번째, 균열, 어머니의 전화. 퇴직 2주 후, 밤 11시에 전화. 여보세요? 미정아, 나 엄마야. 나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길을 잃어버렸어. 새벽 11시, 어머니의 전화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주변에 뭐가 보여요? 간판이나 건물 이름 말씀해 보세요. 잘 모르겠어. 너무 춥고 무서워. 미정 씨는 잠옷 차림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어머니는 집에서 3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잠옷 차림에 슬리퍼를 신고 한겨울 밤거리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나오신 거예요? 나 집에 가려고 했어. 우리 옛날 집. 내가 어렸을 때 살던 그 집. 어머니가 말하는 옛날 집은 40년 전에 팔았던 집이었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서 치매 초기 증상으로 보입니다. 알츠하이머 가능성이 높고요. 신경과 의사의 진단은 차갑고 명확했습니다. 앞으로 증상이 진행될 겁니다. 기억력 감퇴, 방향 감각 상실, 판단력 저하, 보호자분께서 각오하셔야 합니다. 치료는 가능한가요? 진행을 늦출 수는 있지만 완치는 어렵습니다. 약물 치료를 시작하셔야 하고 무엇보다 24시간 케어가 필요합니다. 미정 씨는 묵직한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 미정 씨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87세의 작은 손, 주름투성이의 얼룩덜룩한 손, 이 손이 자신을 키워주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약해 보였습니다. 어떡하지? 선택지는 3가지였습니다. 선택 1. 요양병원에 모시기. 장점, 전문적인 케어, 본인의 자유 확보. 단점, 월 180만 원의 비용, 어머니의 외로움. 계산 연 2160만 원. 선택 2. 요양보호사, 고용. 장점, 집에서 케어, 어머니의 안정감. 단점, 하루 10시간 기준 월 220만 원. 계산 연 2640만 원. 선택 3. 직접 모시기. 장점, 비용 최소화, 곁에서 돌볼 수 있음. 단점, 본인의 시간과 체력 소모. 미정 씨는 계산했습니다. 요양병원에 보내면 2억이 10년도 못 갑니다. 요양보호사를 쓰면 더 빠릅니다. 직접 모셔야겠어.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이 결정이 그녀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3장 돌봄의 시작, 숨겨진 비용들. 첫 달, 어머니와의 동거. 어머니는 미정 씨의 집으로 이사 오셨습니다. 작은 방 하나를 어머니 방으로 꾸몄습니다. 침대, 옷장, 그리고 혹시 모를 낙상을 대비해 바닥에 두꺼운 매트. 초기 설치 비용. 침대 민 매트리스 80만 원, 안전 손잡이 민 매트 30만 원, 휠체어 중고 15만 원, 기타 생활용품 25만 원, 총 150만 원. 처음 한 번이니까. 미정 씨는 자신을 달랬습니다. 매일매일의 루틴. 오전 7시 기상. 엄마, 일어나세요. 약 드셔야 해요. 치매약은 정해진 시간에 정확히 복용해야 했습니다. 하루 3번, 식후 30분. 빠뜨리면 증상이 악화됩니다. 오전 8시 아침 식사. 어머니는 일반 음식을 잘 못 드셨습니다. 삼키는 기능이 약해져서 부드러운 음식만 가능했습니다. 죽, 계란찜, 으깬 감자. 오전 10시 병원 또는 산책. 일주일에 2~3번은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신경과 뇌과, 정형외과, 치매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도 있었습니다. 오후 1시 점심 식사, 식사 준비, 식사 보조, 약 챙기기, 몇 끼가 1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오후 3시 낮잠 또는 TV, 이 시간이 미정 씨의 유일한 휴식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편히 쉴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화장실에 가다 넘어질까봐, 집을 나갈까봐 항상 신경 쓰였습니다. 오후 6시 저녁 식사, 오후 8시 씻기기,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욕조에 들어가게 하고 씻기고 나오게 하는 과정. 미정 씨의 허리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오후 10시 취침. 하지만 진짜 문제는 밤이었습니다.
밤의 공포. 치매 환자는 밤낮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머니도 그랬습니다. 미정아, 미정아. 새벽 2시 어머니의 외침에 깨어났습니다. 왜 그러세요, 엄마? 집에 가야 해. 아버지가 기다려.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엄마,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아니야, 여기는 내 집이 아니야. 나 집에 갈 거야. 어머니는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말려도 소용없었습니다. 화를 내고 울고 소리쳤습니다. 1시간을 달래고 나서야 다시 재웠습니다. 하지만 미정 씨는 다시 잠들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주일에 서너 번 반복되었습니다. 첫 달의 비용 정산. 한 달이 지나고 미정 씨는 가계부를 정리했습니다. 어머니 관련 지출, 병원비 신경과, 내과, 정형외과 15만 원, 약값 12만 원, 기저귀 및 간병, 소모품 18만 원, 영양제 5만 원, 택시비, 병원 왕복 8만 원, 특수식품, 환자용 죽, 영양식 6만 원, 월 64만 원.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 하지만 괜찮아. 요양병원보다는 훨씬 저렴해. 하지만 여기에는 계산되지 않은 비용이 있었습니다. 숨은 비용. 미정 씨의 수면 시간 하루 평균 45시간. 사회적 활동 완전히 중단. 개인 시간 하루 1시간 이하. 정신적 스트레스 측정 불가. 이 숨은 비용들이 몇 달 후 엄청난 실제 비용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사장 6개월 후 돌보는 자가 쓰러지다. 2019년 5월 어느 아침 미정 씨는 침대에서 일어나려다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허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신음소리만 겨우 나왔습니다. 극심한 통증이 허리에서 다리로 퍼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거 뭐지? 10분 정도 지나서야 간신히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허리를 펼 수가 없었습니다. 90도로 구부정한 자세로만 걸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 병원 가야겠어. 정형외과 진료실. MRI 찍어봐야겠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30분 후 MRI 촬영 비용 32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를 들으러 갔습니다. 유추 4번, 5번 사이 추간판 탈출 중입니다. 쉽게 말해서 디스크가 심하게 나온 상태예요. 수술을 고려해야 할 정도입니다. 수술 비용이 얼마나? 입원 포함해서 5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미정 씨는 아찔했습니다. 수술 안 하면 안 되나요? 보존적 치료도 가능합니다. 도수치료, 물리치료, 약물치료를 병행하는 거죠.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완전히 낫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의사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환자분, 지금 누군가를 간병하고 계시죠? 네, 제 어머니를. 그럼 어렵습니다. 디스크는 무거운 것을 들거나 구부정한 자세를 지속하면 악화됩니다. 간병을 계속하시면 치료가 안 돼요. 하지만 제가 안 하면 누가? 그건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지만 의학적으로는 지금 당장 간병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이러다 환자분이 먼저 쓰러지십니다. 미정 씨는 병원을 나오며 울었습니다. 수술을 하자니 돈이 없고 수술을 안 하자니 간병을 중단해야 하고 간병을 중단하자니 어머니를 맡길 곳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보존적 치료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허리 보호대를 하고 진통제를 먹으며 계속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치료 비용의 폭발, 도수치료, 비용 회당 9만 원, 권장 횟수 주 23회, 월 비용 72만 원, 물리치료, 비용 회당 3,000원 보험 적용.
권장 횟수 주 35회, 월 비용 약 4만 원, 약물 치료, 진통소염제 월 2만 원, 시신경통 약 월 2만 원, 보조기구, 허리 보호대 8만 원, 파스 월 2만 원, 월 총 의료비 90만 원. 미정 씨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도수 치료를 주 1회로 줄였습니다. 그래도 월 50만 원은 들어갔습니다. 5장 1년 차 결산 숫자가 말하는 현실. 2019년 11월 퇴직 1년 후 미정 씨는 1년간의 지출을 정리했습니다. 고정비 월 평균, 관리비 18만 원, 공과금 14만 원, 통신비 5만 원, 건강보험료 15만 원, 소개 52만 원 곱하기 12개월 624만 원, 생활비 월 평균, 식비 55만 원 2인분, 환자식 포함, 교통비 10만 원, 생활용품 12만 원, 의류 및 기타 8만 원, 소개 85만 원 곱하기 12개월 1020만 원, 어머니 관련 월 평균, 의료비 15만 원, 약값 12만 원, 간병 소모품 18만 원, 영양제 및 보조식품 8만 원, 교통비 8만 원, 소개 61만 원 곱하기 12개월 732만 원, 본인 의료비 6개월간, 디스크 발병 후 MRI 및 검사 32만 원, 도수치료 6개월 곱하기 월 36만 원 216만 원, 물리치료 및 약 6개월 곱하기 월 6만 원 36만 원, 보조기구 10만 원, 소개 294만 원, 예상 외 지출, 어머니 방 꾸미기 150만 원, 휠체어 수리 8만 원, 에어컨 수리 35만 원, 경조사비 40만 원, 기타 47만 원, 소개 280만 원, 1년 총 지출 2,950만 원, 잔액 2억 1,245만 원, 1억 8,295만 원. 미정 씨는 숫자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3천만 원이 나갔어. 이 속도면 6년이면 바닥이야.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6장 두 번째 타격, 아들의 SOS. 2020년 3월 아들의 전화. 엄마. 전화기 너머 아들의 목소리가 힘이 없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엄마, 미안한데 도와줄 수 있어? 미정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날 미정 씨는 아들을 만났습니다. 대학교 3학년, 24살의 아들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아들은 한참을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엄마, 나 코로나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다 잃었어. 학원도 문 닫고 카페도 직원을 줄였어. 그리고 이번 학기 장학금도 못 받았어. 성적이 좀 떨어져서. 그래서 등록금을.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았어. 정말이야. 그동안 내가 알아서 하려고 정말 노력했는데 미안해. 미정 씨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손.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긴 상처들. 얼마나 필요해? 등록금이 350만 원이고 생활비도 좀 한 달에 30만 원 정도만. 미정 씨는 계산했습니다. 등록금 350만 원, 생활비 30만 원 곱하기 6개월 530만 원. 할 수 있어. 해줘야지. 내 아들인데. 알았어. 엄마가 도와줄게. 엄마, 고마워. 꼭 갚을게. 됐어. 엄마한테 갚는 게 어디 있니? 대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잡아. 하지만 미정 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 아닐 것이라는 것을. 그해 여름. 또 다른 요청. 엄마, 노트북이 고장났어. 온라인 수업 들어야 하는데. 코로나로 대학은 전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아들의 5년 된 노트북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먹통이 되었습니다. 수리 비용이 얼마래? 수리보다 새로 사는 게 나을 것 같대. 80만 원 정도면 괜찮은 거 살 수 있어. 미정 씨는 신용카드를 꺼냈습니다. 가을, 세 번째 요청. 엄마, 미안한데 다음 학기 등록금도 장학금은 신청했는데 떨어졌어. 경쟁이 너무 심해. 알았어. 미정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2020년 결산. 아들 관련 지출. 1학기 등록금 350만 원. 생활비 지원 30만 원 곱하기 12개월 360만 원. 노트북 80만 원. 2학기 등록금 350만 원. 긴급 지원 교재, 교통비 등 60만 원. 총 1200만 원. 기타 지출, 고정비 630만 원. 생활비 1050만 원. 어머니 관련 780만 원. 본인 의료비 420만 원. 예상 외 지출 220만 원. 2020년 총 지출 4,300만 원. 잔액 1억 8,295만 원, 1억 3,995만 원. 2년 만에 7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실장 무너지는 몸, 늘어가는 병원비. 2021년 새해는 오지 않았다. 정미정 씨, 혈압이 너무 높습니다. 약을 드셔야겠어요.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진단을 받았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시고 충분히 쉬세요. 의사의 조언은 공허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어떻게 줄이나요? 어머니가 치매인데, 돈이 빠르게 줄어드는데, 아들은 아직 독립하지 못했는데, 고혈압 약 월 3만 원. 3월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뚝뚝 거리는 소리와 함께 통증이 왔습니다. 정형외과에서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다들 겪는 거예요. 특히 무릎에 무리를 많이 주셨으면 더 빨리 올 수 있죠. 어머니를 부축하고 휠체어를 밀고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무릎이 망가진 것입니다. 관절염 약 월 2만 원. 무릎 보호대 6만 원. 6월 잠을 잘 수 없었다. 밤마다 눈이 말똥말똥했습니다. 몸은 피곤한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잠들기가 무서웠습니다. 어머니가 또 밤에 집을 나갈까봐, 내일 또 무슨 일이 생길까봐, 돈이 바닥날까봐 정신과에 갔습니다. 불면증과 우울증 증상이 보입니다. 항우울제와 수면제를 처방해 드릴게요. 정신과 약 월 5만 원. 9월 치아가 부러졌다. 스트레스로 밤에 이를 갈았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어금니 하나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치과에서는 임플란트를 권했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하나요? 한 개에 120만 원입니다. 미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발치만 해주세요. 하지만 그러면 씹는 기능이. 괜찮아요. 발치만 해주세요. 발치 비용 5만 원. 8장 3년차 어머니의 악화. 2021년 겨울 더 심해진 증상. 누구야? 너 왜 우리 집에 있어? 어머니가 미정 씨를 알아보지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예요. 미정이요. 딸, 내 딸은 아직 어린데 너는 누구야? 도둑이야? 어머니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방 구석으로 물러났습니다. 미정 씨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살려줘. 도둑이야. 어머니의 비명에 깼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방에 가보니 어머니가 옷장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내 돈 어디 갔어? 누가 훔쳐갔어? 엄마, 아무도 안 훔쳐갔어요. 거짓말,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내가 훔친 거지? 어머니가 미정 씨를 때렸습니다. 약한 힘이었지만
미정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었습니다.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병원 상담, 증상이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24시간 관찰이 필요한 단계예요. 제가 하고 있습니다. 보호자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전문 시설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요양병원 말씀이신가요? 네. 또는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신청해 보세요. 등급을 받으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미정 씨는 그제야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3년 동안 그녀는 이 제도를 몰랐습니다. 3년 차 결산, 2021년 지출, 고정비 650만 원, 생활비 1100만 원, 어머니 관련 820만 원, 본인 의료비 580만 원, 급증, 아들 지원 600만 원, 예상 외 250만 원, 총 4천만 원, 잔액 1억 3,995만 원, 9,995만 원, 3년 만에 1억 원을 넘게 썼습니다. 남은 돈은 1억도 안 됩니다. 구장 4년 차 장기요양보험, 그리고 작은 희망, 장기요양보험 신청. 2022년 초 미정 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신청하고 싶은데요. 대상자의 나이와 상태를 말씀해 주세요.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전화 또는 방문 신청, 공단 직원의 방문 조사, 의사 소견서 제출, 등급 판정. 한 달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등급 4등급. 4등급은 어느 정도인가요? 중증도의 상태입니다. 다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 서비스. 주간보호센터,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복지용구 지원, 새로운 일상, 주간보호센터,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어머니를 센터에 맡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식사, 제공, 간단한 재활치료, 사회활동 프로그램, 본인 부담금 월 20만 원, 방문 요양, 주 3회, 한 번에 3시간씩 요양보호사가 집에 방문합니다. 신체 활동 지원, 가사 지원, 본인 부담금 월 15만 원, 방문, 목욕, 월 4회, 전문 목욕 차량이 방문합니다. 본인 부담금 월 5만 원, 총 본인 부담금 월 40만 원. 이전에 직접 돌볼 때와 비용은 비슷했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미정 씨의 시간이 생겼습니다. 처음으로 찾아온 여유. 오전 9시 어머니를 주간보호센터에 보내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 미정 씨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혼자야. 3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히 혼자만의 시간이 생긴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너무 오래 자신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멍하니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병원 치료 재개, 밀려뒀던 도수 치료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허리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운동 시작, 동네 체육관에서 가벼운 스트레칭과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주간보호센터 보호자 모임에 참여하면서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저도 3년 동안 혼자 모셨어요. 이 제도를 진작 알았으면 모두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보의 부재가 얼마나 큰 손실을 만드는지. 하지만 여전히 줄어드는 잔고. 2022년 지출, 고정비 660만 원, 생활비 1120만 원, 어머니 관련 520만 원 장기요양보험으로 감소, 본인 의료비 380만 원 개선, 아들 지원 400만 원, 예상 외 220만 원,
총 3,300만 원, 잔액 9,995만 원, 6,695만 원.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매년 3천만 원 이상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10장 5년차 마지막 선택. 2023년 여름, 현실 직시. 미정 씨는 통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잔액 4,200만 원. 이 속도면 1년 반이면 바닥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아직 2년이 더 남았습니다. 뭔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밤새 고민한 선택지. 선택 1집을 팔고 전세로 이사. 아파트 매각 예상가 3억 5천만 원. 전세 보증금 1억 5천만 원. 손에 쥐는 현금 2억 원. 현재 잔액과 합치면 2억 4천만 원. 월 150만 원씩 쓴다면 13년. 국민연금이 나오면 그 이후로는 괜찮을 것입니다. 하지만 집을 팔면 다시는 못 사. 전세 사는 게 불안해. 나중에 요양원 들어갈 때 보증금이 부족하면 선택 이 집은 지키고 아르바이트.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을 해서 수입을 만들어야 합니다. 65세 여성이 할 수 있는 일. 동네 도서관 사서 보조. 아파트 경비. 간병인 아이러니하게도 청소 아르바이트. 선택 3 아들에게 도움 요청. 아들은 작년에 취업했습니다. 중소기업이지만 정규직입니다. 월급은 많지 않지만 조금은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정 씨는 이것만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들한테 짐이 되면 안 돼. 아들과의 대화. 엄마, 나도 알아. 엄마 힘든 거 내가 도와줄게. 아니야. 너는 네 인생 살아야지. 엄마가 나한테 얼마나 많이 해줬는데 이제 내가 할 차례야. 됐어. 엄마는 괜찮아. 미정 씨는 아들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고마웠습니다. 미정 씨는 선택 1을 택했습니다. 집은 지키고 일을 해서 수입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동네 도서관에 지원했습니다. 주 3회, 하루 4시간, 시급 1만 원, 월 수입 약 50만 원. 많지 않지만 이것만으로도 버티는 시간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아들과의 합의. 엄마, 그럼 내가 생활비 조금씩 보태줄게. 많이는 못해도 월 30만 원 정도는 할 수 있어. 미정 씨는 더 이상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고마워. 마지막 비용 절감. 미정 씨는 모든 지출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줄인 것들. 외식 완전 중단. 옷 새로 사지 않기. 문화생활 무료 프로그램만. 통신비 최저 요금제로 변경.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 모두 해지. 월 35만 원 절감. 5년 차 결산 2023년 11월 기준. 수입. 도서관 아르바이트 월 50만 원. 아들 지원 월 30만 원. 월 수입 80만 원. 지출. 고정비 월 50만 원. 생활비 월 65만 원. 어머니 관련 월 40만 원. 본인 의료비 월 30만 원. 월 지출 185만 원. 월 실제 인출액 105만 원. 남은 잔액 약 400만 원. 월 105만 원씩 쓴다면 약 4개월. 하지만 2025년, 2년 후에는 국민연금이 나옵니다. 월 80만 원. 그때부터는 상황이 나아질 것입니다. 미정 씨는 그날까지 버티기로 했습니다. 11장 깨달음 노후는 선택의 연속이다. 어느 날 오후 주간보호센터 보호자 모임에서 정미정 씨, 힘드시죠? 같은 처지의 보호자가 물었습니다. 네, 근데 여기 계신 분들 다 비슷하시잖아요. 그래도 정미정 씨는 혼자서 잘 버티셨어요. 대단하세요. 대단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었어요. 미정 씨는 지난 5년을 돌아보았습니다. 후회되는 선택들.
한장기 요양보험을 몰랐던 것. 3년을 혼자 버티며 쓴 돈과 시간. 만약 처음부터 이 제도를 알았다면 절약할 수 있었던 돈 약 1,500만 원. 지킬 수 있었던 건강 돈으로 환산 불가. 가질 수 있었던 삶의 질 돈으로 환산 불가. 이 아들에게 너무 많이 준 것. 사랑과 지원은 다릅니다. 아들을 사랑하지만 경제적으로 무한정 지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더 일찍 한계를 정하고 더 명확하게 말했어야 했습니다. 3. 본인 건강을 미뤘던 것. 디스크 초기에 제대로 치료했다면 지금 고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500만 원이 아까워서 미뤘다가 결국 더 많은 돈과 건강을 잃었습니다. 잘한 선택들. 1. 집을 지킨 것. 많은 사람들이 집을 팔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정 씨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집을 팔면 심리적 안정감을 잃을 것이라는 것을. 이 도움을 요청한 것.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고 아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일자리를 구한 것.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않은 것. 새 포기하지 않은 것. 여러 번 무너지고 울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결국 버텼습니다. 미정 씨가 깨달은 것. 노후는 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선택의 문제였죠.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 언제 도움을 요청할 것인가? 어떻게 정보를 찾을 것인가? 이런 선택들이 쌓여서 노후를 만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미정 씨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선택을 미루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조금 덜라고 하다가 기회를 놓쳐요. 저처럼요. 12장 2년 후 2025년 국민연금 수령 시작. 미정 씨는 67세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월 수령액 82만 원. 이제 월 수입이 생겼습니다. 국민연금 82만 원. 도서관 아르바이트 50만 원. 아들 지원 30만 원. 총 162만 원. 월 지출 185만 원에 거의 근접합니다. 물론 여전히 빠듯하지만 더 이상 예금이 빠르게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어머니는 89세가 되셨습니다. 치매는 더 진행되었지만 주간보호센터와 방문 요양 덕분에 안정적으로 지내고 계십니다. 미정 씨는 더 이상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지 않습니다. 아들은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정 씨에게 엄마 결혼식 비용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결혼하면 엄마 모시고 살게. 아니, 최소한 같은 동네에서 살게. 엄마 힘들 때 바로 달려갈 수 있도록. 미정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하지만 너희는 너희 인생 살아. 엄마는 괜찮아. 엄마가 나한테 해준 거 절반만이라도 하고 싶어. 미정 씨의 현재. 미정 씨는 여전히 도서관에서 일합니다. 이제는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좋아서입니다. 허리는 완전히 낫지는 않았지만 관리하며 살고 있습니다. 통장 잔액은 500만 원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더 이상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노후를 버틴다는 것의 의미를. 당신에게 전하는 미정 씨의 이야기. 큐 5년 동안 2억 원이 사라진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보 부족이었어요. 장기요양보험도 몰랐고 기초연금도 신청 안 했고 의료비 지원 제도도 몰랐어요. 알았다면 최소 2천만 원은 아낄 수 있었을 거예요. 큐 가장 후회되는 선택은 어머니를 3년 동안 혼자 돌본 거요. 효도한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저도 무너지고 어머니도 제대로 된 케어를 못 받았어요. 진작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했어야 했어요. 큐 가장 잘한 선택은 집을 지킨 거요.
많은 사람이 집을 팔라고 했지만 전 안 팔았어요. 집은 단순히 돈이 아니에요. 심리적 안정감이죠. 집이 있으니까 버틸 수 있었어요. 지금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세 가지요. 첫째, 정보를 찾으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주민센터에 가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다 알아보세요. 그게 돈이에요. 둘째, 가족에게 솔직하게 말하세요. 도와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히 하세요. 사랑과 돈은 달라요. 셋째, 본인을 먼저 챙기세요. 내가 무너지면 아무도 못 지켜요. 본인 건강이 최우선이에요. 노후 자금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말하면 2억으로는 부족해요. 최소 3억, 넉넉하게는 5억은 있어야 해요. 그리고 돈보다 중요한 건 관리예요. 10억이 있어도 관리 못하면 금방 사라져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노후는 생각보다 길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요. 미리 준비하세요. 늦으면 늦을수록 선택지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도움이 필요하면 요청하고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으세요. 그게 현명한 거예요. 저처럼 5년 만에 2억을 쓰지 마세요. 계획하고 정보 찾고 선택하세요. 그게 노후를 지키는 거예요. 만약 다르게 선택했다면, 장기요양보험을 처음부터 신청했다면, 절약 가능 금액 약 1,500만 원, 아들 지원을 절반으로 줄였다면, 절약 가능 금액 약 1,100만 원, 본인 건강을 초기에 제대로 관리했다면, 절약 가능 금액 약 800만 원, 총 절약 가능 금액 약 3,400만 원, 5년 후 잔액이 7천만 원 정도였을 것입니다. 훨씬 안정적인 상태였을 것입니다. 노후는 선택입니다. 미정 씨의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어디선가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2억 원이 5년 만에 사라진 것은 사고도 사치도 불운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정보가 없었고 계획이 없었고 선택을 미뤘을 뿐입니다. 노후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리의 문제입니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 정보 찾기,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주민센터 복지상담, 기초연금 신청, 자격 확인, 가족과 대화, 현재 재정 상태, 공유, 상호 기대치 조정, 명확한 경계 설정, 건강 챙기기, 정기 검진, 초기 증상 방치하지 않기, 본인을 최우선으로 계획 세우기, 월 지출 기록 시작, 예상 노후 생활비 계산, 비상금 확보, 미루지 않기, 명확하게 결정하기, 필요하면 도움 요청하기. 미정 씨는 말했습니다. 저는 준비했다고 생각했어요. 2억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준비는 돈만 모으는 게 아니었어요. 정보를 알고 계획을 세우고 선택을 하는 것까지가 준비였어요. 당신의 노후는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선택하세요. 늦기 전에.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노후를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따뜻함이 가득한 하루 되세요.